한국 시간 8월 26일 새벽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닙니다. 결과는 두 가지일 겁니다. 몽땅 퍼주든지 아니면 한미 동맹이 파탄 위기에 서든지. 이 협상의 본질을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식 협상의 본질입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로 봅니다. 돈과 이익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돈 내면 동맹, 거부하면 보복이라는 단순한 프레임으로 움직입니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을 GDP 5%로 올리라는 요구를 거부한다면 트럼프는 곧바로 관세 보복, 경제적 압박, 주한미군 감축 같은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세 보복은 수출품에 직접 세금을 물리는 것이고, 경제적 압박은 투자 승인 지연, 기술 제재, 금융 규제처럼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더 치명적인 방식입니다. 이런 압박이 겹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리스크 국가로 보고 떠나면서 코스피 폭락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닥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규제와의 결합입니다. 바깥에서는 미국의 압박, 안에서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가 기업을 옥죄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 시 기업 부담을 키우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 발생 시 경영진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압박까지 겹치면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유인을 더 크게 느낄 겁니다. 자본과 기술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한국에는 규제와 비용만 남는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 되는 거죠. 셋째, 쌀소고기 문제와 민주당의 진영 정체성입니다. 자유진영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에 제한을 풀었고 대만도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고집할까요? 답은 2008년 광우병 촛불 사태입니다. 그 본질은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광우병은 명분이었고 진짜 목적은 이명박 정권 흔들기였습니다. 민주당은 그때의 서사를 스스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개방을 했다면 농민 반발보다 더 큰 문제는 보수 진영에 그렇게 정권 흔들더니 이제 와서 스스로 개방하네 라는 내로남불 조롱이었을 겁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익보다 진영의 정체성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쌀소고기는 성역화됐고 그 대가로 자동차 철강조선 같은 주력 산업에서 협상력을 잃은 겁니다. 넷째, 산업과 국익의 딜레마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쌀소고기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반면 자동차 철강조선은 한국 경제의 핵심입니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쌀소고기를 일부 양보하고 자동차 관세 인하, 철강 쿼터 완화 같은 실질적 이익을 얻는 게 합리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트라우마와 진영 논리에 갇힌 결과 산업 전체를 희생시키는 모순된 협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이번 회담의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몽땅 퍼주기라면 방위비 GDP 5%, 3,500억 달러 투자, 대중 스탠스 문서화. 미국은 성과를 챙기지만 한국은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맞을 겁니다. 거부와 파탄이라면 트럼프는 관세 보복과 경제적 압박을 동시에 꺼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외교적 고립이 이어지고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며 증시는 폭락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지가 두 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3의 길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방위비는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투자나 관세에서는 시간을 벌고 대신 자동차 철강 같은 산업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는 부분 타협, 또는 안보 문제는 미국에 맞춰주되 경제 문제는 최소화하는 분리 전략, 나아가 일본이나 EU 같은 동맹국과 보조를 맞춰 미국 압박을 분산시키는 다자 협상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 스타일입니다. 그는 협상을 승자와 패자로만 보기에 이런 제3의 타협을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한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시 굴욕을 강요하거나 동맹 파탄을 협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 아이러니한 건 이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친미적 시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협상은 분명히 굴욕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농축산물 개방을 막아낸 것은 성과지만 관세 인하는 기대 이하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불확실성 제거, 후속 협력 필요라고 했습니다. 굴욕이 뚜렷한데도 진보 언론은 성과도 있다는 식으로 포장한 겁니다. 평소 반미를 말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정말 내로남불의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닐까요?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이 굴욕을 감수하고 퍼주기를 택할지, 보복을 감수하고 자존심을 지킬지, 혹은 좁은 길이나마 제3의 선택을 시도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볼 만한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굴욕을 감수하는 게 나았을까요? 보복을 감수하더라도 자존심을 지켜야 했을까요? 아니면 제3의 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